안녕하십니까. 북촌문화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북촌문화센터 해설사 김인철입니다. 북촌문화센터는 1921년에 지어진 전통 한옥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전통 한옥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한옥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감상의 시작은 대문에서부터입니다. 한옥의 대문은 양반들이 초원이라고 하는 가마를 탄채로 드나들 수 있는 높은 소술 대문이 있는가 하면 평민들이 살던 초가집에는 살인문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문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집의 대문은 길가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고요. 제 뒤로 보이는 저것이 현재 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 문은 사랑채로 들어가는 중문이었고요. 저 대문 옆에 붙어 있는 집은 사랑행랑채라고 해서 살림을 하는 하인들이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이렇게 사랑채가 나옵니다. 사랑채는 이 집의 남자 주인이 기거하던 집인데요. 보시다시피 단아하고 깨끗한 그런 아름다운 한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사랑마당인데요. 안채와 구분하는 내외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외담의 끝에는 작은 현문을 달아서 이 집안 식구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집은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독립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텐마루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원래 저 텐마루에 여닫이 현문을 달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외담 옆에 있는 저 현문은 무엇일까요? 저것은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문을 통해서 안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문을 통해서 이제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안채 마당인데요. 외간 남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었던 공간입니다. 안채는 한옥 살림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타작을 해서 안채마당에 널어서 말리기도 했고요. 또 이 안채마당은 가장 중요한 행사인 가례, 즉 요즘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올리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텐마루입니다. 이 마당과 마루는 채와 채, 방과 방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텐마루와 쪽마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텐마루에는 기둥이 있고요. 쪽마루에는 기둥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텐마루라는 공간은 한옥에서 매우 독특한 공간인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은 채로 걸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우리가 한옥의 방에서 이루는 일상의 생활들을 이 텐마루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텐마루라는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옥의 제일 첫 번째 중심되는 사상인 자연과의 조화, 즉 자연을 잘 느끼기에 매우 좋은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은 한옥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텐마루에 올라서 대청마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청마루입니다. 고갯마루, 산마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마루는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우리말인데요. 그렇듯이 이 대청마루는 한옥에서 위상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청마루는 여름의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 있으면 여름철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한옥 지붕의 아래쪽, 즉 천정의 구조물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커다란 대들보, 그리고 대들보와 직각으로 이어지는 도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석가래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한옥 목구조의 아름다움을 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래나 돌이나 대들보 같은 것이 무조건 굵고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비례가 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그 한옥의 멋이 한층 살아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청마루는 우리의 몸과 한옥의 건축 재료인 나무가 직접 맞닿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옥에 살면 이 대청마루를 매일같이 닦으면서 이 나무결이 닦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결도 그렇게 닦여지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안채 살림의 중심 공간인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안방입니다. 바닥이 지금 따뜻한데요. 바로 온돌 난방 방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온돌은 우리나라에 있는 매우 특별한 독특한 그런 취사 및 난방 방식인데요. 이것이 우리 몸에도 매우 좋은 난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 벽 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한옥은 목구조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지붕의 하중을 기둥, 보, 도리 이런 것들이 다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에 이 창호를 내기가 매우 쉬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머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머름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창이라고 하고 머름이 없으면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창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을 한번 좀 더 볼까요? 제일 바깥에 있는 창은 쌍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창이 영창입니다. 보통 집들은 이렇게 두 개의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영창 안쪽으로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흑창이라고 하는데요. 방한용 그리고 보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집이 매우 격조 있는 양반집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머름에 팔을 걸치고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바깥 경치를 감상하게 되는데요. 흔히 차경이라고 하죠. 바깥의 경치를 이렇게 창틀을 통해서 안으로 들여와서 아름다운 한옥을 감상하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집에는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은 침방 가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요. 안채 안방의 택간에 지은 일종의 복도입니다. 지금은 화장실로 쓰고 있는 저곳이 이전에는 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욕실로 갈 수 있는 그런 복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욕실까지는 아치 모양의 복도각이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 양식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사라져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침방 가퇴는 궁궐의 전각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건축 양식으로서 이 집이 얼마나 격조 있는 집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920년대에 지어진 도시의 전통 한옥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해설사 김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